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수업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하나 갖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제 메일 2장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분은 보건진료직을 이제 요번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공부는 2014년부터 했었었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분한테 제가 이거 공개하겠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 죄송합니다. 공개해서. 근데 이분이 2014년도에 공부 시작하자마자 이제 3년 동안 사귀던 남자랑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2014년 12월에 찬바람이 불 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때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부터예요. 그래서 여기 학원 수업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에 가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었대요. 그거가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그러니까 시험이 거의 올해 한 6월, 5월에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시험을 열심히 치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4년제 나왔고요. 서울대 분당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3년 동안 일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보건소 소속 기관인 정신보건센터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거기서 1년 정도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이제 욕구가 더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간호직은 좀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직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보건진료직은 훨씬 과목이 많은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하고 공중보건이 이제 제 담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분이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1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대해서 감은 좀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이 되게 쉬웠다, 재미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비슷한 게 이제 공중보건인데 공중보건 역시 쉽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조금 등한시한 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수업 시간 내내 재밌었었고 무리 없이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도 하잖아요. 그걸 했을 때 제가 되게 어렵게 문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야 돼? 하고 조금 반발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까지 일단 문제풀이 다 듣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문제는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제 기본에만 충실하자라고 문제만 그러니까 기본에만 충실을 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지역사회는 웬만큼 했었대요. 근데 공중보건이 엄청 어렵게 나와서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의고사 때 다 이미 풀어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후회를 했었다. 문제풀이도 조금 더 잘할 것.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에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좀 합격이 됐으면서도 찝찝하더래요. 왜? 커트라인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면접은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왜? 이미 성적으로 다 우선순위 뽑아놓고 동점자 뽑아놓고 커트라인자 동점자 뽑아놓고 위에 사람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밑에는 당연히 떨어진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들어가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커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면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면접용으로 정리한 게 A4 용지 60장을 준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걸 다 외워갖고 면접에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전공 관련해서 13개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13개 질문 중에서 하나만 대답을 못하고 다 질문을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대부분 질문이 WHO 건강의 정의, 그리고 제가 맨날 주장하는 사회적 안녕의 정의 이런 거, 그리고 WHO의 주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술 대답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그러는데 딱 면접이 끝나니까 그 면접관 세 분이서 우수하다고 이러면서 우수 면접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점수가 좀 그러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통보가 왔는데요. 우수 면접자라고 하면서 재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전 면접을 2번 보는 것도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가서 면접을 또 봤는데 거기서는 본인이 조금 생각보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자라고 또 나왔대요. 그래서 합격을 하신 겁니다. 결국 위에 분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도 떨어진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커트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2번 우수로 우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선 합격이 돼서 합격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방대해서 고대를 읽어드릴게요. 너무 방대한 양을 배워서 힘들었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분은 교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실감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린 거 되게 많은 양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이론뿐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나온다는 걸 자기가 뻐저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지금 당부를 하십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양이 많다고 힘들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열심히 익히고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합격해서 이게 며칠 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9월 30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돼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거고요. 자, 요거를 보여드린 거는 이분 진짜 수업하실 때 되게 열심히 대답 잘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격할 거다 했는데 맨 끝에 가서 이 문제를 놓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래서 이론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론뿐이 아니라 문제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유임을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 진행표라고 해서요.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소 복사를 하시든지 책 바깥에다 붙여두세요. 맨 앞장에다 붙여두시고 제가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첫째 딸은 1주, 2주, 3주, 4주에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 또 2회 건강전지 행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옆에 가시면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은 모두 이론에만 100% 투자를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그러니까 처음 첫째, 둘째, 셋째 딸 할 때는 아예 문제는 풀어보지도 마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하고 헷갈리고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문제 풀지 마시고 일단 처음 세 번째 딸은 이론에 100% 몰입을 하세요.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파이널 테스트가 어디 있냐면 우리 책의 77쪽에 자, 제가 일명 가로놓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77쪽. 자, 77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내가 이론을 완벽하게 했다면 이게 가로에 답을 쓸 수 있어야 돼. 물론 그 밑에 정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보지 말고 가로를 보면서 그렇다고 가로에다 답을 쓰는 건 절대로 안 돼. 가로는 비어있을 때 매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보면서 쭉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이게 파이널 테스트. 자, 그래서 이걸 수시로 좀 하라는 겁니다. 수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그러면 거기 진행표에다가 빈칸에다 틀린 개수를 써주시는 거예요. 몇 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쪽지 시험을 이제 갖고 올 겁니다. 자, 쪽지 시험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일찍 오시라는 거야. 조금만 일찍. 자, 9시 30분에 수업이 있으면 한 9시나 9시 10분에 좀 일찍 오셔서 쪽지 시험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거를 책 보지 말고 그냥 풀어보세요. 일단.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정답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그냥 지나갈 거,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정답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채점을 하시고 거기에 틀린 점수만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쪽지 시험 빈칸에 틀린 점수.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모두 다를 해설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궁금하신 거 많이 틀린 것만 제가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결국 이론을 하면서 문제에 접하는 거 2개밖에 없어. 파이널 테스트하고 쪽지 시험. 요것만 제발 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꼭 그래요. 이게 강의를 들을 때, 이론은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해야지. 아니에요. 이론은 강의를 들을 때, 요때 이론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궁금한 것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해야지. 시험 보기 전에 그때 외워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스스로 외우시면 된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달까지는 이론이 끝나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론도 하고 문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론 50%에 문제 50%가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무슨 문제를 하냐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책에 86쪽에 있을 거예요. 자, 86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10년짜리,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도 문제를 제시했는데 최근 10년 것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다가 제발 해설 보지 마세요.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해설을 좀 집어넣긴 했지만 해설 보는 거 저 반대입니다. 해설 보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이 나오면 내가 확실히 아는 건데 내가 해설까지 봐야 돼. 그럼 이건 내 문제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틀린 개수를 또 거기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몇 개 틀렸다.
라고 써놓으시는 거야. 그리고 필수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필수 문제가 112쪽에 있어요. 자, 112쪽에서도 보시면 거기에 필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이론을 할 때는 문제가 두 개 들어가. 기출문제도 들어가고 필수 문제도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쓰시고요. 자, 그리고 옆에 가시면 메일링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메일링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럼 이 메일링 문제는 어디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자, 좀 잘 적어두세요.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다음 카페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배너가 왼쪽에 쫙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가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 자, 지역사회 간호를 클릭을 하시면요. 거기에 공지사항, 맨 꼭대기 공지사항에 김희영입니다라는 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김희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10개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10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0개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으셔서 그 다음에 여기 그 공지사항 그 위쪽에 가시면 제목에 빨간 글씨로 김희영입니다라고 빨간 글씨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제 개인 메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제 보고 거기서 몇 번 틀렸습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답을 드릴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몇 번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다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냥 틀렸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정답이 몇 번인데 이것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 5번, 6번 틀렸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또 다시 5번, 6번에 대해서 그럼 정답 이건가요? 다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5번이 또 틀렸습니다라고 보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맞을 때까지 하시는데 이것도 삼진아웃제입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도 답이 틀렸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아예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쉽니다. 일주일을 그냥 벌을 주는 거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메일링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문제인데 틀렸다는 거는 본인이 기본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 좀 하라고 일주일 좀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저한테 일주일 지났습니다라고 보내시면 제가 다시 새로운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 정답 맞을 때까지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삼진 아웃이긴 하지만 3번 틀렸어. 정답 맞을 때까지 계속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 근데 소식이 없어. 근데 분명히 정답 다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다 맞은 겁니다. 왜 소식이 없나 이러지 마시고 다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제가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일요일날 오전에 제가 새로운 문제를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도 보내드리고 또 요거에 대한 정답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30차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30차까지. 요게 메일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실력 되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론이 다 끝난 사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론을 한 번이라도 석 달이라도 다 해야지 오지. 지금 중간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틀 겁니다. 이론 기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괜히 저한테 혼란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저는 그냥 틀렸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다 명단을 작성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아이디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로 해서 몇 개 틀렸다 이걸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 아이를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바꾸셨는데 갑자기 20초를 보내드려서 그럼 제가 꼭 누구세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디 바꾸지 마시고요. 바꿨다면 바꿨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게 평상시 좀 하세요. 시험 보기 바로 전에 한꺼번에 보내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차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사람 많을 때 진짜 많아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조교가 하나요? 죄송하지만 조교 없습니다. 저 혼자 찝니다. 혼자. 그래서 이거 보내느라고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잡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번에 합격 수해 보니까 다 메일링이 너무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답을 보내시면서 한타를 많이 하세요. 하소연을 다 읽어는 드립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답을 해드리면 또 울적할까봐 저도 읽으면서 울적하긴 합니다. 근데 답은 못 보내드려. 그냥 몇 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딱 쿨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하여튼 요거 메일링.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이론에서부터는 이론 50, 문제 50. 특히 이 중에서 메일링은 이론에 가까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가 이제 4주.
이것도 역시 이론에 20, 한 문제는 80%.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이론에는 손을 떼지 마라라는 주의입니다.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 이론을 손을 뗐어. 그 다음부터 다 잊어버리는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더라도 이론 하시면 되고요. 자, 단원별 문제까지는 제가 조금 수월한 걸 낼 겁니다. 그런데 자, 모의고사 1, 2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도 없는 문제를 제가 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20문제 중에서 항상 2문제는 희한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희한한 문제마저도 맞으려고 제가 모의고사 1, 2를 낼 겁니다. 작정을 하고 제가 어렵게 낼 겁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도 길고요. 보기 지문도 길고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만든 문제들이 1, 2입니다. 그래서 1, 2를 들어오시려면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 1, 2가 대부분 640문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가 한 400문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까지 풀면 얼추 만점. 요번에 보니까 만점짜리도 있더라고요. 지역사에서 20개 다 맞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부터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꾸 틀린 게 있으면 옆에다 써놓으시면 유난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앞에다 붙여놓고 틀린 문제만, 그 개수만 좀 써놓으세요. 그러면 유난히 내가 약한 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하는 잔소리 3가지만 더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역사에 처음 오시면요. 학교 다녔을 때 지역사회 간호. 내가 지역사회 간호를 되게 좋아했어.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아이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학교 다녔을 때 나 지역사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지역사회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할 수 없이 여기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학교 다녔을 때 좋아했든 싫어했든 다 잊어버려라. 제가 주의하는 건, 부탁드리는 거는, 지역사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사회와는 다른 세계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먼저 이해를 좀 하도록 해라. 제가 분명히 한국말로 합니다. 근데 이해 못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외우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암기를 해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자리에서 외우세요. 수시로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할 때 이거 외우세요 라고 하면 머릿속에 기억했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시 암기. 결국 공부는요. 나 책상 앞에 앉아서 라이트 켜놓고 럭셔리하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동량 공부를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량 공부의 이득을 좀 많이 봅니다. 동량 공부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야. 화장실 앞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버스 타면서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배웠던 거를 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단어를 생각하고 오늘 뭘 배웠나 조금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동량 공부. 그래서 이걸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시 암기를 하면 제가 수시로 아까 뭐 쪽지 시험을 본다든가 또는 메일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확인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처음 스타트니까 공부가 웬만큼 잘 돼요. 날씨도 선선하니까 지금 한참 공부 잘 될 때입니다. 근데 공부가 분명히 안 될 때가 옵니다.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정말 안 될 때. 그래서 제일 싫을 때가 뭐냐면 저도 도서관을 다녔거든요. 도서관을 딱 다닐 때 도서관 문을 딱 열었을 때 도서관에 그 퀴퀴한 냄새가 확 이렇게 역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진짜 공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때 도서관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퀴퀴한 냄새가 구수할 때가 있어. 이럴 땐 공부 잘 됩니다. 근데 역할 때는 아 진짜 튀어나가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떡하냐 이거죠. 자, 공부하기 싫을 때. 자, 공부하기 싫을 때 선생님들은 어때? 콧바람이라도 쐬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콧바람 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콧바람 쐬면 그 콧바람이 한 몇 주간 갑니다. 몇 주간. 그래서 절대 쐬지 마시고요. 그럼 이럴 때 어떡하냐. 자, 이럴 때일수록 힘든 공부, 어려운 공부 좀 하세요. 힘든 공부, 어려운 공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는 가장 힘든 데가 역학, 환경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세요. 정말로 이거 부탁입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오늘 진짜 하기 싫어. 근데 어려운 부분을 딱 보세요. 한 5쪽 된다. 5쪽을 딱 정해요. 오늘은 5쪽만 공부하자. 5쪽만 완벽하게 외우자. 이제 그리고 나서 나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럼 5쪽 공부할 때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의외로 1시간밖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1시간 다음은 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5쪽 하고 나면 일어나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공부에 흥미가 다시 붙여지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처음에 스타트는 요것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날은,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어려운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날은 나한테 선물을 주세요. 본인한테 선물을 주세요. 자, 나한테 선물을 주려니까 놀러 가는 옷 살까?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공부에 관련된 선물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게 펜이거든요. 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 오늘 공부 잘했어. 오늘 나 되게 잘했어. 그러면 나가서 꼭 필기도구를 삽니다. 그게 나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에 관련된 선물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때일수록 공부를 더 하기 싫은 공부를 좀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꼭 그러세요. 저 언제쯤 합격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언제쯤 합격할까요?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꼭 그랬어요. 공무원은요, 아무나 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다. 분명히 팔자에 있어야 돼. 왜? 나라의 녹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팔자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점장님한테 가서 점이나 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점장님한테 점을 치면, 아, 나라의 녹을 먹을 팔자다,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나라의 녹을 먹을 팔자면 금방 합격을 합니다. 근데 나라의 녹을 먹을 팔자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정말 힘들게 합격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진짜 가지 마시고요. 합격의 기준 알려드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부에 재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신 분은 느꼈겠지만 평생 이때까지 살면서 재미라고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거는 이론적인 것만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정말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갑자기 공부에 재미가 느껴질 때가 있어. 이때가 언제냐면 무지무지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뭐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게 뭐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대변 넣다가 또는 소변 넣다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때가 무지무지 즐거운 겁니다. 요때입니다. 이때 그 해에는 떨어지라고 해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느껴요. 본인이 압니다. 아, 나는 올해는 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물론 겉으로 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속으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합격이 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3개, 특히 이 중에서 1번, 2번은 반드시 좀 계속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잔소리는 요 정도로 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날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 2번째, 3번째는 꼭 나오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병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 마인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역사회 마인드는 좀 색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셨던 분들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게 첫째 주, 2번째 주, 3번째 주거든요. 그래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건강의 정의를 배울 겁니다. 자, 건강. 우리 병원 마인드라면 건강 아프지 않는 거예요. 질병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회 마인드에서는 건강의 정의가 색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엄청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지루하지만 역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시험 문제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근데 역사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 혹시 그건 아시나요? 우리 간호라는 게 있고요. 간호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이 보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그러니까 보건이 가장 커요. 보건 안에 간호도 들어가고 의료도 들어가고 약 쪽도 들어가고 뭐 보건 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울 때는 간호의 역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보건의 역사도 배울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간호 쪽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건 쪽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보건 쪽도 슬쩍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간호의 역사도 다시 둘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외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 들어갈 거고요. 자, 보건도 역시 외국의 역사, 또 한국의 보건에 대해서도 배우실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호 쪽에서도 한국의 간호 역사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작 나오고요. 외국의 역사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간호의 역사는 좀 중요시 여기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역사 쪽 배우실 거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면 4번째로 엄청 중요한 지역사회,
6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하면서 6가지 구성 요소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저도 창피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 요소 6가지를 다는 못할 거고요. 여기서 일부분만 들어가면 오늘이 수업이 끝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수업 시간에 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졸리면 일어나셔서 옆에 벽에 붙어서 수업하셔도 되고요. 졸리다고 바깥에 나가시면 절대로 안 돼. 일어나셔서 벽에 붙어서 하세요. 그래서 잠 깰 때까지 제가 졸면 깨울 겁니다. 그쵸? 다 큰 어른이 있긴 하지만 제가 조금 비인간적으로 할 겁니다. 조심은 아까우니까. 자, 수업 들어갈게요. 자, 맨 처음에 건강의 정의 있습니다. 자, 건강의 정의 맨 처음에 보시면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 WHO 건강의 개념. 자, 그런데 저는 98년 거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하고는 조금 달라요. 98년 거 하나 제시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슬쩍 넘어가세요. 그냥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98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적인 안녕이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역동적 상태를 얘기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지우지 왜 계속 놔뒀나요? 영적인 안녕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때는 무슨 안녕을 집어넣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아니면 98년에는 무슨 안녕이 집어넣느냐 이런 게 나올까 봐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안녕 집어넣는 거고요. 일단 앞에 세 개는 꼭 외우세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그러면 신체적 안녕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신적인 안녕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회적 안녕이 뭔데요? 요게 요번에 그 면접에서도 나왔다 그랬죠. 사회적 안녕은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역할은 학생이라는 역할이죠. 그럼 학생이라는 역할은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처음 여기 와서 히프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난리가 나서 정신도 없고 밖에는 비도 오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하여튼 제자리에 앉아있고 좀 정신 차리고 있잖아. 그러면 역할을 잘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인 안녕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안녕.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진 영적인 안녕이 이제 왜 없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써봤습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욕구가 있대요. 3가지 욕구가 뭐냐면, 자,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대요. 결국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과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데요.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요. 종교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야. 종교가 없으면 영적으로 불안녕한 거다라고 본 거죠.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 자신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 그렇죠? 그래서 요 3개의 욕구가 있는데 요 3개의 욕구가 다 충족되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이다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조금만 깊게 들어갈까요? 자, 이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개념적인 정의 아니다. 조작적인 정의다. 자, 정의에는 개념적인 정의가 있고 조작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그냥 예로서 들어드릴게. 자, 미인이 뭐예요? 미인의 정의. 얘기해보세요. 미인의 정의. 미인의 정의. 얘기해보세요. 미인. 얘기해보세요. 얘기를 해줘야 진도 나갑니다. 미인의 정의. 뭘까요? 미인. 응? 미인. 응, 아름다운 사람.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 정의. 그런데 조작적 정의는 미인의 어떤 뭐가 있을 겁니다. 눈썹 사이는 길이가 몇 센치여야 되고 머리에 여기에 뭐 비율은 몇이어야 되고 이게 조작적 정의. 그렇지? 개념적인 건 우리 개념을 생각한 거야. 근데 조작은 뭔가 이렇게 수치를 제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WHO의 건강의 정의는 개념적 정의다, 조작적 정의다. 응? 개념적이다, 조작적이다. 조작적 정의잖아요. 왜? 얘기했잖아. 신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돼. 사회적 안녕해야 돼. 영적인 안녕해야 돼. 근데 우린 건강 뭐야? 그냥 건강한 사람, 질병이 없는 사람. 이게 개념적인 거죠. 근데 WHO는 분명히 이렇게 딱 찍었잖아. 이걸 조작적 정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O의 조작적 정의는 달성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 달성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 사회적 안녕, 영적인 안녕도 어렵잖아요. 신체적 안녕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는 그러니까 WHO가 제시한 건강의 조작적 정의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이 안 돼.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도대체 건강을 뭐라고 보는지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가로 1번에 1번이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상대적, 남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뒷집 할머니랑 나랑 건강을 비교해요. 또는 과거의 나랑 비교합니다. 과거 10살 전, 10년 전에 나는 어땠고 지금은 이래 라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개념이야. 자, 건강은 움직이는 거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지.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봐요. 자, 임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내가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럼 불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볼 때는 내가 비록 팔이 없어, 또 비록 다리가 없지만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기능적으로 굉장한 건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암으로 쓰러졌어. 이런 거 별로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 지역사회에 설사가 났어. 이름 모르는 설사, 확 돌아, 메르스가 돌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지역사회 간호다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외운다라기보다는 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 상대적인 역동적이야. 또 인구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생각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보시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이거는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한마디로 적정 기능은 뭐냐면 셀프 케어예요. 셀프 케어. 자가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가간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지역사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 자, 뒤로 갑시다. 그러면 학자들은 건강 개념을 뭐라고 제시했는데요. 뭐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서 그냥 쓱 보시는데 저는 6번 스미스는 혹시 나올 것 같아서 스미스는 건강의 모형을 크게 4개로 제시합니다. 일단 제목 인상적 모형, 2번 역할 수행 모형, 3번 적응 모형, 4번 행복 모형. 제목만이라도 외우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옆에 체크 포인트에 가시면 요 박스 안에 요걸 보고 얘기를 할게요. 문제가 난다면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건강의 의미, 질병의 의미. 자, 임상적으로 볼 때는 불구나 질병이 있어. 그럼 나는 없어. 그럼 난 건강한 거야. 불구 또는 질병의 증상이 있어. 그럼 난 질병이 있는 거죠. 이게 임상적 모형. 자, 역할 수행론은 건강은 역할을 잘하면 돼. 그러나 질병은 역할을 수행을 못했어. 질병이 있는 거죠. 자, 적응론입니다. 자, 환경에 적응을 잘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야. 환경에 적응을 못했어. 그래서 소외당했어. 그러면 나는 질병이 있는 거죠. 자, 행복론입니다. 내가 안녕과 자아 실현을 하고 있어. 그럼 건강한 거죠. 그러나 무기력해. 그럼 질병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적응론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조직으로부터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신 거죠. 그쵸? 본인이 이 공무원이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신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적응론으로 볼 때는 질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복론에 있어서 자아실현 하려고 오신 거잖아. 그래서 행복론의 입장에서는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건강하고 이렇게 볼 때는 질병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미스라는 사람.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돼. 자, 7번째 버나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보건학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야. 근데 정말 이상한 게요. 이상한 것도 아니다. 한 10년 전에는요. 공중보건학 시험 문제를 그 다음에 그대로 지역사회 문제를 내신 적이 많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공중보건학 문제를 보면 우리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3년 전에 공중보건학 기출문제가 우리에 온다거나 작년에 했던 문제를 우리가 낸다거나 이런 식이 좀 많거든요. 지금 좀 덜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중보건학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거 같이 공부하려고.
자, 고게 버나드. 버나드는 공중보건학에서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나올까 봐서. 자, 버나드는 B에다 포커스를 두시면 돼. B. 요거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거 별로 안 이쁘잖아요. 두 개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내부 환경의 변화에,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게 버나드예요. 그러니까 버나드는 항상성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실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툭하면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실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실리하면 무조건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던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예전에 보시면 건강은 이런 거야 라고 딱딱 정의를 해놨어요. 조작적 정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놨는데 던은 뭐라 그랬냐면 자, 이렇게 일직선을 그어놓고 이쪽은 건강한 거야. 자, 이쪽은 불건강한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은 이 일직선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건강하다가 갑자기 불건강으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 한마디로 유동적이다, 동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게 던이에요. 그래서 연속 개념입니다. 연속 개념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다.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게 던이다. 그럼 그전에는요. 불연속 개념이었어요. 건강한 거다, 불건강한 거다. 그 불연속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정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던부터는 아니야. 연속 개념이고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던입니다.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10번 라논드 꼭 외우세요. 이 사람 엄청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라논드입니다. 라논드는 건강을 4개가 좌지우지한다고 했어요. 4개. 자, 4개가 뭐냐면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요 4개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그랬고요. 자, 거기다가 퍼센트까지도 쓰세요. 환경은 20%가 관여를 한다. 생활 방식이 뭔데요? 이거 좀 더 같이 가르쳐 드릴게. 일단 생활 방식은 50%가 관여를 한다. 자, 인간 생물학은 20%가 관여를 한다. 그냥 보건의료 체계는 10%가 관여를 한다. 자, 외워두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를 생활 방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생활 방식,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무엇보다도 신선한 것은 생활 방식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명시한 거.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한 게 가장 신선했다는 거죠. 자, 생활 방식은 뭐냐면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습관이요. 그 사람의 습관, 생활 습관. 내가 습관이 나 술 먹는 게 습관이야. 그럼 일찍 죽겠죠. 내 습관이 운동하는 거야. 오래 살겠죠. 이거예요. 하여튼 개인의 건강 습관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하여튼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자, 두 번째 줄 있습니다.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한다. 자, 거기다 별표를 몇 개 치세요. 우리 지역사회는요, 큰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배우시긴 할 거야. 양대 산맥이 뭐냐면요. 하나는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증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의 원형이 누구냐면 라논드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럼 라논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생활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증진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논드 무조건 외우셔야 돼. 라논드 4개입니다. 환경, 생활방식, 인간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그 중에 생활방식이 50%나 차지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의 원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팔슨입니다. 이 팔슨은 항상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를 연관을 줬더라고요. 뭐 사회적인 역할. 그래서 팔슨은 요것 때문에 유명해. 그래서 항상 팔슨하면 사회적인 역할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 다른 거 다 걷어치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몇 사람 있습니다. 스미스, 버나드, 실리, 던, 라논드. 그다음 팔슨까지는 좀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아까 라논드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건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올 거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고. 자, 테리스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에델만과 만들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좀 특이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에델만과 만들은요. 건강의 구성 요소를 모두 5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원.
그래서 우리 인간은 5개의 건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강, 정서적, 뭐 영적,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정서적 건강 이렇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다른 거 다 건강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 다 건강한데 사회적인 건강만 약간 일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내가 원만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일그러졌어. 그럼 다른 것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점점 커진대요. 점점 커져서 다른 것까지 좀을 먹는다. 결국 하나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모두 다 건강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델만과 만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에 볼 때는 좀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형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체계 모형, 기능 모형, 발달 모형, 임상 모형, 적응 모형.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체계 모형이 뭔지, 기능 모형이 뭔지 이거 감만 잡으시면 돼. 일단 체계 모형은요. 나중에 우리 체계 모형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슬쩍 넘어갈 거고요. 자, 기능 모형은 말 그대로 기능을 잘하면 건강한 거야. 그렇지? 나름대로 기능을 잘해. 인간이 기능을 잘 발휘해. 그럼 건강한 거야. 발달 모형은 그 시점에서 가장 발달이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신생아야. 그러면 신생아에 해야 되는 어떤 발달이 있을 겁니다. 또는 초등학교 들어왔어. 그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발달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잘했어. 그럼 발달이 잘 된 거죠. 그럼 건강한 겁니다. 임상 모형은 병원이죠, 뭐. 그래서 질병이 특이 증상이 있어, 병이 있는 거죠. 특이 증상이 없어, 그럼 병이 없는 거죠. 이게 임상 모형. 적응 모형 말 그대로 적응을 잘해. 그럼 건강한 거야. 적응을 못해. 그럼 불건강한 거다. 그래서 요거는 단어에서 이게 유추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입니다. 건강 개념에 대한 이제 모델을 들어갈 건데요. 이것도 우리 간호학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중요시 여겨서 또 제가 설명 들어갈까 해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자, 맨 처음이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생의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태학적 모델이에요. 자, 몇 번 공부하신 분은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 오신 분들이 본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총체적 모델이에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총체적 모델이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생의학적 모델은요. 자, 우리 몸에 뭐하고 뭐의 관계냐면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예요. 자, 숙주, 대표적인 게 인간이죠. 인간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숙주 몸에서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요게 생의학적 모델. 그리고 생의학적 모델은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은 뭐냐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숙주, 병원체, 또 하나 뭐 생겼어요? 예, 환경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자, 결국 생태학적 모델은 나중에 자주 만날 겁니다. 우리 역학에서. 이거는 뭐냐면 환경이라는 지렛대, 그리고 여기에 병원체, 숙주. 요게 균형을 받으면 나는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졌어. 그럼 병이 생긴다. 라고 한 거죠. 결국 숙주, 병원체, 환경 간의 관계예요.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시한 거를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생태학적 모형. 자, 사회생태학입니다. 사회생태학은 자, 숙주 그대로 내려오나요? 숙주? 예, 숙주 내려오나요? 자, 그 다음에 병원체 내려왔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환경 있습니다. 환경. 자, 그 다음에 내려온 게 뭐죠? 개인 행태가 되는다. 개인 행태. 자, 그럼 병원체가 없어졌나요? 그게 아니라 병원체가 환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환경 안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개인 행태. 요게 뭐냐면 아까 라논드가 제시한 생활 습관. 이게 개인 행태. 개인의 행동이에요. 요 세 개. 그러니까 숙주와 인간 생리라고 할 수 있듯이 숙주와, 그러니까 인간의 몸입니다. 그리고 환경, 그다음에 개인의 행태. 요 세 개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생태학. 그치? 자,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은, 이제 총체적 모델. 자, 숙주가 뭘로 내려왔죠? 인체생리라는 말로 내려왔을 거예요. 인체생리. 자, 환경은 뭘로 내려왔어요? 그대로 환경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자, 개인 행태 뭘로 내려왔어요? 생활 습관, 생활,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보건의료 시스템. 입니다. 이거 보는 순간 누구 생각나세요? 총체적 모델. 라논도 생각하셔야 돼. 똑같습니다. 인체생리, 환경, 그 다음에 생활 방식,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자, 그런데 아까 라논드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생활 방식.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역시 총체적 모델도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총체적 모델. 아주 이게 4개의 관계다. 이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 생태학적 모형은 나중에 역학에서도 배우실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총체적 모델은 라논도 아까 외웠다면 똑같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야 돼. 자, 줄만 쳐드릴게요. 자, 생리학적 모델은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잘 안 쓰세요. 자, 숙주 병원체 간의 관계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밑에 거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생태학적 모델 들어갈게요. 생태학적 모델은 숙주, 병원체, 환경 간의 요소다. 그래서 이 3개가 평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그 밑에 줄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소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사회 생태학적 모델도 있습니다. 숙주, B번에, C번에 환경, 그 다음에 D번에 개인 행태 요인 3개 얘기를 했고요. 자, 총체적 모델 보세요. 총체적 모델은 자, B번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자, 아까 연속선적인 개념을 제시한 사람 누구? 던. 그쵸? 그러니까 이분론 쪽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연속 개념. 그쵸? 그러나 던은 연속선 개념을 제시했다. 근데 요게 총체적 모델이랑 똑같은 거고요. 자, F번에 보시면 구성 요소 있습니다. 환경,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생활습관, 인체생리, 리을번의 보건의료 시스템. 자, 그런데 라논드하고는 퍼센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퍼센트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환경은 19%, 환경 19%. 그 다음에 생활습관 43%. 자, 인체생리 27%. 보건의료 시스템 11%. 그래서 제발 그렇다고 퍼센트를 외우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순서를 좀 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인체생리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인체생리가 아니라 생활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체생리, 세 번째가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이거예요. 아까 라논들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라논들은 생활습관이 1위였고 그 다음에 인체생리와 환경을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 이렇게 봤는데 총체적 모델은 이렇게 순서가 있구나. 그래서 순서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총체적 모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대강대강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 잠깐만 볼게요. 건강 개념이 신체적 변천.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쓰기도 하는구나.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이것도 외우세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 신체 개념은 뭐냐면요. 자, 요거 전에 이거 단어를 한번 좀 알아두세요. 신, 이원론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론론이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좀 들어갈게요. 마음 심자, 이게 몸. 결국 마음과 몸은 이원론, 따로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비해서 이론론은 뭐냐면 마음과 몸은 같다라고 본 거죠. 마음과 몸은 같아.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이게 이론론. 이론론은 마음은 아파, 몸도 아파. 따로따로야. 근데 몸이 아픈 거는 인간이 고쳐줄 수 있어.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잘 몰라. 우리 인간이 못해. 이거는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보는 게 이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이론론이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잖아요. 몸도 아프면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이론론. 그래서 지금은 이원론에서 이론론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신체 개념이 뭐예요? 인간은 기계로 본 거예요. 그럼 인간이 몸이 고장났어. 그럼 기계가 망가진 거예요. 부품만 갈아주면 돼. 그래서 뭐를 해요? 그래서 하는 게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를 우리 신체 개념. 결국 뭐예요? 심신이론론이죠. 심신이론론. 그걸 우리 신체 개념이라고 본 거고요.
왜냐면 심신 개념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신 이론론이고 육체적, 정신적 측면으로 본 거죠. 그리고 생활 개념은 거기에 사회적인 측면이 하나 더 들어갔어. 아까 우리 WHO 건강의 정의 기억하시나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생활 개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이게 생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활 개념이다. 그렇죠? 그럼 요 생활 개념,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응? 사회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 사회적인 안녕.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적인 안녕의 정의도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육체, 정신, 사회 중에서 사회적인 안녕이 중요하구나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서나 할 거고, 지금은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의 정의 들어갔습니다. 자, 건강의 정의 다시 한 번만 확인할까요? 자, 건강의 정의,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신체, 정식, 사회적인 안녕. 그리고 한때는 영적인 안녕이 들어갔다. 자, 지옥사에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은 외우지는 말고 감만 잡으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학자별로는 몇 사람? 스미스, 버나드, 실리, 던, 라논드, 판슨까지 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생의학적, 생태학적, 사회생태학, 총체적 모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총체적 모델.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 심신, 생활 개념 중에서 이건 순서대로 외우세요.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활 개념이다 라고 순서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파이널 테스트 잠깐 볼게요. 가로놓기 잠깐 볼게요. 자, 가로놓기가 어디 있냐면 77쪽에 있습니다. 77쪽. 당연히 밑에 답은 보지 마셔야 됩니다.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98년도 거래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 적? 자,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예,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 예, 보기 거기 있습니다. 자, 임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행복 모형 또 하나 있었는데, 적응 모형이라고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죠? 스미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꼭 맞아주세요.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 이게 B자, 버나드. 자, 3번입니다. 이것도 꼭 맞아주셔야 돼. 건강한 환경,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또 하나 있었는데.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습관 또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 라논드.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방식. 그래서 뭐의 원형으로 본다고요?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건강이란 그 체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고 성숙한 상태래. 무슨 모형이에요? 가장 잘 발달됐다. 그냥 말 그대로 발달 모형이에요. 그렇죠? 자, 5번입니다. 건강이란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사회적인 역할 나왔다. 뭐죠? 사회적인 역할. 8승이죠, 8승. 그치? 자, 그 다음에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보기 중에서 위에 보기 잠깐 보세요. 보기 중에 신경 또 써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 자, 던 뭐죠? 던. 예, 건강의 연속 아닌 불연속.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동적이야, 정적이야?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자, 실리 나옵니다. 실리 뭐죠?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 그래서 실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리학적 모델, 생태, 사회생태, 총체적입니다. 자, 숙주, 병원체, 환경, 요 세 개 나왔다. 이거 뭐죠? 생태학적 모형.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모형이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래요.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 누구였었죠? 응? 사회생태학적 모델이지. 사회생태학적 모델. 자,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하고 의사는 기술자의 역할을 다한다. 뭐예요? 예, 이게 생의학적 모델이고 심신이원론이에요. 그치? 자,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4개로 봤네.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본 거는 총체적 모델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거는 인체 생활 습관. 그 다음이 인체 생리. 세 번째가 환경. 네 번째가 보건의료 시스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다르니까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만 쉴게요.